17번째 수업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투시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죠. 풀네임으로는 투시 원근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자, 우리 투시 원근법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거, 이거를 투시 원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내 앞에 있을 때는 이만한 사이즈로 보였다면 100m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200m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일정 비율로 줄어들겠죠. 그거를 투시 원근법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가늠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케치를 할 때 투시 원근법에 입각해서 스케치를 하는데요. 이 원근법이라는 거는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요. 1428년에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은 아직도 있고요. 그 성당에서 파생된 화장품 브랜드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성당인데 그 성당의 벽면에다가 토마소 디 조반니 마사초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이 바로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최초의 원근법 사용한 그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한 2, 3학년 때쯤에 미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림 뒤쪽의 공간에 돔 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돔 천장에 네모난 타일이 붙어 있는데 그 타일 하나하나가 다 투시에 맞게끔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공간이 쫙 펼쳐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투시 원근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렌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마사초가 일냈네? 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당 벽면에 마사초가 구멍을 뚫어놓은 줄 알았대요. 이 돔천장이 그림이 아니라 현실인 줄 알았던 거죠. 정말 뚫려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이 그림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또 원근법이 적용이 된 게 뭐가 있냐면 이 그림의 중앙에 보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양 사이드에는 인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누구냐면 이 그림을 돈 주고 의뢰한 사람, 마사초한테 이거 그려주세요 한 사람들이에요. 그림의 후원자들이죠. 그래서 이 후원자들이 양 사이드에 있는데 이들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중앙에 계신 예수님과 사이즈가 동등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그랬냐 하면 중요한 사람, 이를테면 왕이나 신들은 크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백성들이나 신도들은 아주 작게 그렸단 말이죠. 힘이나 권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 사이즈를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앞에 있건 뒤에 있건 그거랑 상관없이 사람 사이즈를, 인물의 사이즈를 차등을 뒀다면 이제는 그냥 거리감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사이즈로 그려야지 라고 해서 그린 이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이 굉장히 현실감 있다, 현장감 있다 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후부터 너도 나도 투시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 원근법에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그리고 그 이상 4점 투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1점 투시를 배울 거예요. 1점, 2점, 3점, 4점은 차이가 뭐냐면 점이 하나 있다, 2개 있다, 3개 있다, 많이 있다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종이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뭐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점, 2점, 3점 그 점은 대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종이 가운데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걸로 보아하니 점이 한 개 있을 때 1점 투시라고 부르나 보다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점의 역할은 뭔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이 점은 소실점이라고 불러요. 소실점. 그래서 소실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물체가
내 눈앞에 있을 때는 되게 커 보이겠죠. 근데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일 거고 더 멀리 있으면 더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점점 작아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물체가 아예 보이지 않는 소실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차가 있으면 기차 앞머리는 굉장히 커 보이겠죠. 근데 기차가 이렇게 쭉 있을 때 그 기차의 맨 뒷칸의 맨 뒷공지는 아주 작게 보이다가 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 지점이 소실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점 투시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일단 정면을 봤을 때예요. 물체의 정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정면이 있는데 이 정면은 가로, 수평, 세로, 수직 방향으로 평행해요. 얘네 길이는 평행합니다. 그리고 정면에 얘의 옆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면, 사각형이니까 6면체니까 6개의 면이 있겠죠? 정면 말고 나머지 면들은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 꼭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어디까지? 소실점까지. 이 꼭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 면들이 얘 옆쪽 모서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봤더니 이 물체를 봤더니 한 이 정도 길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면은 얘는 옆면을 만들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선을 그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로선은 수직으로 긋기로 했잖아요. 수직으로. 얘에서부터 출발한 이쪽 면도 그어줘야 얘의 바닥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이진 않지만 얘 뒤쪽에 이루고 있는 면들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 꼭지점에서도 출발을 할 거고, 자, 이 선이랑 항상 비슷하진 않아요. 지금 우연히 얘랑 만난 것 뿐이에요. 자, 얘도 이쪽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얘랑 만나는 지점이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평. 우리 가로선은 수평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렇게겠네요. 수평. 얘랑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내려주면 옆면이 또 하나가 생기겠죠. 이렇게. 이게 애가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얘랑 우리 아까 그어놓은 요 점 있죠? 요 점이랑 딱 만나줘야 나머지 선들이 조화롭게 잘 이치에 맞게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는데 얘랑 안 맞으면 여기 앞에 그렸던 면 중에 뭔가가 잘못돼서 여기가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딱 맞지 않았다면 앞에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얘네가 일로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얘네가 수평이 수직이 잘 맞았는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직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자, 이 꼭지점에서부터 실점까지 이어지겠죠? 얘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얘도 옆면 길이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로선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고, 가로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수평으로 그어줘야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한번 그려본다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가로로 수평으로 그어준 면이 이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준 점과 딱 만난다면 잘 그려진 거예요. 됐죠? 네. 자, 근데 우리 이거 하나 또 배우고 갑시다. 자, 1번 사각형과 1번 육면체와 2번 육면체의 차이가 뭘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 선을 그어드렸어요. 자, 이게 힌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힌트라면 이 선을 기점으로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선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가로선의 정체는 뭘까요? 가로선의 정체는 바로 시선이라고 해요. 시선. 나의 시각의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시선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보세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물체를 내 시선보다 위로 올리면 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내 시선보다 얘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뚜껑 윗면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시선보다 위에 있으면 물체의 바닥이 보이고 내 시선보다 밑에 있으면 물체의 천장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뭐 뚜껑이 밑에가 있고 바닥이 위에가 있고 그래요. 쉬운 거라도 다들 실수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 뭔가 이상할 때 혹시 내가 시선보다 위로 그려놓고 천장이 보이게끔 그리진 않았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세로선의 정체는 뭘까요? 자, 세로선의 정체는 뭐냐면 나의 위치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 그래서 자, 위치에서 내가 가운데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얘 왼쪽 면이 보이죠? 그쵸? 그리고 내 위치에서 다시 얘를 왼쪽으로 옮겨보면 얘 오른쪽 면이 보여요. 그것을 얘 오른쪽 면이 보일지 왼쪽 면이 보일지를 갈라주는 선이 바로 나의 위치선, 중심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물체가 내 시선에 딱 걸쳐져 있거나 아니면 내 위치선에 딱 걸쳐져 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그릴까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 시선에 걸쳐져 있는 사각형부터 그려볼까요? 선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똑같이 자, 꼭지점에서 실점으로 향하겠죠? 꼭지점에서 실점으로 향해요. 자, 이쪽 꼭지점에서부터도 가겠고 이쪽에서부터도 가겠죠. 그리고 자, 옆면의 길이를 설정해줘서 세로로 수직으로 그어줘요. 여기 꼭지점에서 수평으로 이어지는 게 뚜껑이 될 거고 여기서 수평으로 이어지는 게 바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으면 뒷면의 모서리 한쪽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더니 시선에 걸쳐져 있을 때는 물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모두 보이지가 않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뒷면 우리가 안 보이는 면까지 다 그렸기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면은 여기가 정면, 처음에 설정한 정면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린 옆면 이쪽이에요. 그러면 천장과 바닥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죠. 앞면과 옆면에 가려져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위치선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위치선에 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꼭지점에서부터 소실점까지 출발을 하겠죠. 꼭지점에서 소실점까지 출발. 꼭지점에서 소실점까지 출발. 또 출발. 하면은 내가 소실점으로 향하는 곳에 이쪽의 길이를 설정해서 선을 그어줬어요. 그럼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을 수직으로 내려주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주고 수직으로 내려준 이 선과 아까 바닥을 이루었던 이 선, 수직과 바닥을 이루었던 이 선이 만나는 이 점 둘을 이었을 때 수평이 되면 오케이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시선에 걸쳐져 있을 때랑 마찬가지로 위치에 걸쳐져 있을 때는 옆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정면으로 보고 있었던 면, 그리고 소실점을 향하는 윗면을 그려줬더니 양쪽 옆면들은 이 두 면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쉽게 배우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그렸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원기둥이라면 어떨까요? 원기둥. 그래서 그러니까 1.2시로 원기둥 그리는 법도 배울 거예요. 자, 원기둥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자, 꼭지점에서 우리 아까 1번 사각형에서 한번 해봐요. 꼭지점에서 양쪽 꼭지점을 가로지르는 크로스 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면에 정중앙점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 정중앙점에서 우리 모든 가로선을 수평하기로 했죠? 또 모든 세로선은 수직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리면 방패연 같은 모양으로 보조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 파생된 요 점과 모서리들이 만나는 요 네 지점, 그리고 한쪽 사선의 3분의 2지점, 3분의 2지점, 요 지점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면 원이 됩니다. 우리 이거 언제 한번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곡선 연습할 때 이거 배웠어요. 원 그리는 거. 여기서 원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이 원과 이 앞면의 원과 뒷면의 원을 이어줘야 기둥이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제일 튀어나온 곳, 여기. 그쵸? 여기서 제일 튀어나온 곳, 요 점을 이었을 때 소실점으로 잘 가면 잘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튀어나온 이 점, 여기서 가장 잘 튀어나온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소실점으로 잘 가면 잘 그려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랑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쵸?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볼륨감을 덜 살려줬거나 더 살려줬거나 하면은 얘네가 만났을 때 이 점으로 잘 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했을 때 일로 안 간다면 얘네 원 모양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원기둥을 이렇게 세워볼까요? 이번에는 2번 상자에다가 세워서 한번 해볼게요. 세우려면 천장과 바닥에 원이 있어야겠죠? 자, 천장과 바닥에 원을 그려줄게요.
자, 사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중앙을 지나는 가로선, 수평이죠. 근데 우리 이쪽을 향하는 선은 소실점을 향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소실점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은 우리 정면에서 봤을 때 원을 그렸을 때랑 되게 광패연의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다르게 나오냐면 중심을 기점으로 여기랑 여기는 같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방향으로는 거리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는 가깝고 이 점에 가까울수록 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도 따지고 보면 중심을 기점으로 내 눈에 가까운 곳보다 내 눈에서 먼 곳이 더 좁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가장 튀어나온 곳, 밑에서 가장 튀어나온 곳, 위에서 튀어나온 곳, 밑에서 가장 튀어나온 곳을 이었을 때 수직으로 잘 내려오면 잘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도 사각형처럼 투시가 들어간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처럼 원이 딱 땡그랗지 않고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투시를 맞춰서 원을 그려줘야 이 원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얘를 바닥면을 얘처럼 그냥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정면에서 본 모양이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일점 투시를 배워봤는데요. 딱히 어려운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어려운 게 있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드리고 싶은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너무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는 답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1점 투시를 이용해서 실제 사물을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펜이 필요해요. 연필로 스케치를 해보고 그 위에 펜으로 따라 그릴 거기 때문에 펜을 다음 시간부터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새로운 거 배우느라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두면쌤을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방 주소 저희 네임카드에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되게 가까우신 분들은 저희 공방 방문하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